김천 지역의 농가들이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냐면 쌀맛같이 다 멀컹멀컹합니다. 누렇게가 멀컹멀컹하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질소 부족, 가리 가다, 요소 비로 기아 현상입니다. 질소가 부족해서 식물이 제대로 안 자라고 일을 못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우리 포도들의 모습이다. 방금도 우리가 포도를 봤는데 이파리 한번 보시죠. 잎이 요렇게 빨간 힘줄이 나와 있죠. 요건 가리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는 잎이 좀 부드러워요. 부드럽다 소리는 이제 질소를 먹었다 소리인데, 작년에는 이때 와서 이 엠보싱이 잡히는데 올해는 엠보싱이 안 잡혀요. 이제 일부 요 힘줄 옆으로 나옵니다. 그럼 요소를 먹었다 소리죠. 여기 힘줄 옆에는 약간 볼록볼록해집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먹고 있던 비료들이 자기 생육의 온도에 필요한 적정량의 질소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해결을 하려고 우리가 자재사로 여러 가지 하면 결국에는 말통을 잘못 가져와서 여면 더 미량 요소가 늘어난 거지 질소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질소는 우리가 제일 싸고 공급량이 좋은 농협에 가면 요소 비료가 제일 좋습니다. 한 번에 과다 주면 질소 과다로 인한 그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는데 한 100평에만 5kg 준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급할 때 줘야 되는 거고, 지금 오늘 당장 하우스 포도가 멀컹거리고 잎이 고실라지가지고 타가고 그럴 때 주는 거고, 지금 현재라면 100평에 3kg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주면 요게 풀리면서 힘줄이 요렇게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요것도 자세히 보면 요 끝에 요거 빨간 방울 하나 치가 있어요. 여기 끝에 붙은 자리에 빨간 점을 한 개 딱 쳐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노란 걸 넘어서 빨간 거로 갔다. 우리가 그 노랗고 살이 쪄야 된다. 이거는 힘줄 포는 다 있어요. 연맥이 엠보싱 포는 다 잡았는데 언젠가 달아나 버렸어요. 봄에 잘했다가 중간에 미량 요소가 감미가 많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보약이 아닙니다. 포도농사 제일 보약은 앞에 있어야 되는 질소입니다. 질소가 제일 먼저 앞에 서 있어야 되지, 이놈이 뒤가 버린 순간에 우리는 포도의 생산량도 감소하고 무게도 안 나가고 단단함이 없고 숙기가 늦어집니다. 이 더운 날씨에 이 파리가 이거 뭐 힘줄이 별강 이래 된 거는 더위를 못 이겨. 이거 다행히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소 몇 포였어요? 한 푼 안 줬지. 한 푼 안 했어. 아니 제가 먼저 새순 하나 땄습니다. 일반 농가가 이거 빨갈 겁니다. 뽀얗죠? 색깔이. 이건 질소 먹은 겁니다. 안 먹었으면, 이거 질소가 없으면 이거는 빨갛게 돼버립니다. 신초가 질소량이 많으면 그냥 이게 빨강이 딱 튀나버려요. 요 정도 되는 잎이 집에 가면 아마 빨갈 겁니다. 색깔이. 그러면 그거는 질소 부족 가리 가다기 때문에 포도가 아주 많이 나빠진다. 예, 사과 같은 것도 지금 비료 질소 안 준 거는 이파리 자루가 빨갛게 되고 잎도 그 힘줄이 약간 빨간색도 돋잖아요. 그러면 비료 부족으로 한 달은 사과가 안 커, 멈춰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포도 알이 단단해야 된다. 단단하지 않는 알들은 멀컹거려요. 그거는 어디서 왔냐면 질소 부족에서
잎 두께가 얇아서 온 건데 뿌리에 요소 비료를 안 줘서 그렇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퇴비 많이 주고 비료 우리가 뭐 21-도 안 주고 과수 전용 비료 NK 이런 비료를 계속 주게 되면 미량요소 주게 되면 질소 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급격히는. 그러면 전체가 포도가 농사가 더 안 돼요. 이거는 제주도에 하우스 있는 밀감들이 박살났습니다. 퇴비 계속 주고 우리가 비료들이 질소량이 많은 비료들이 요소에는 없습니다. 이제는 30다시 비료도 나오는데 우리 농가에서 펜이 쓰고 농협에서 공급된 양들이 보통 보면 21-가 우리가 최고 비료가 복합 비료에서는 질소가 많은 건 줄 아는데 이 비료가 21-가 17 21- 질소가 21-가 아니다. 토양에 들어가서 결합하면 14.7%밖에 안 됩니다. 2.3%가 질소가 적습니다. 요소 2.3% 질소 적은 비료를 우리는 과용했다. 근데 NK 비료를 주면 어떻게 되느냐? 18-018인데 이거는 12.6%밖에 안 돼요. 그럼 요소 가리는 18이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더 질소가 기화현상이 일어나요. 적어진다. 포도밭에 NK를 뿌리고 싶으면 NK 2포에 요소 1포를 섞어 뿌리세요. 우리가 퇴비를 충분하게 적고 있고 포도밭에 청태가 끼면 인산질 비료는 쓰지 마세요. 비료로서는. 청태가 끼인다 소리는 인산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게 내려가서 토양으로 가면 흘러가서 물로 가면 수질 오염이 됩니다. 필요 없는 비료를 돈 주고 쓸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이렇게 된 데다가 시퍼렇게 청태가 끼는데 용성연비 같아 주는 사람 또 있어요. NK를 주도 문제가 되고 제일 문제없는 게 뭡니까? 요소밖에 제일 좋다 칭찬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사이마스케치 이게 우리 산업에서 좋다고 많이 심어놨는데 이게 일도 잘하고 좋으니까 퇴비가 보약이다. 축분을 주면 축분 속에 뭐가 제일 많느냐? 소금, 인산, 가리와 인산이 많지 질소는 별로 없습니다. 요 부분 우리는 꼭 기준을 안 잡으면 질소 부족에 의한 우리가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사무실 강의 때 우리 회원 한 분 오셔가지고 이 쌀마책의 덩굴이 엄지손가락만 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덩굴 하나에 1kg짜리 내송이를 자라나 지금 크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와서 사무실에서 강의 들을 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작년에 여기도 우리가 한 800g짜리 4개는 달았지요. 예. 800g 4개. 800g 4개 달은 것들은 작년에는 말 잘 됐다가 올게 좀 여기 기가 조금 황금알 농법에서 다른 쪽으로 좀 가버렸어. 하지 마이소. 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저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해가 이어서 빵 맞고 요것도 먹기 싫거든요. 우리나라의 전체 기준을 잡아주고 이 사이마이크 잘 된 게 더 고급 상인이 와서 수출돼야 됩니다. 수출.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조 회장님이 아랫게 오니까 수출업자 제가 데려왔죠. 그런데 그분한테 양배추를 수출하라 않게도 양배추에다 골드 칼라 뿌리니까 양배추가 돌덩이 지금 단단하니까 자기 알아서 수출해요. 우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가격이 보장이 되지. 이렇게 많이 쓰면 사이마스케치 기술이 낙후돼 버리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와합지줄 이렇게 해가 자재 사러 가면 이거 좋다 형님 동생 저거 좋다 이렇게 해보면 나중에 답 없습니다. 무답입니다. 누가 이야기하느냐? 이파리 보면 이해합니다. 봄에는 뽀얗게 놨다가 여름에 와 빨갛게 나냐고.
발갛게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햇볕을 받아서 좀 붉어지는 게 있는데, 요거는 힘줄은 뽀얗잖아요. 발간식이 약간 빨갛게 돌아지도. 그런데 힘줄까지 빨개요. 비료 하나 딴지도 빨강이 나와요. 왜? 김천에 1년생 심으면서 축분을 많이 갖다 해놓으니까 이파리가 전부 다 빨갛게 돼서 타 죽어버려요. 여름에 덮어갖고. 제일 더위를 많이 타는 게 가리 소금. 가리 소금. 가리는 비료에서 가리가 있고 소금은 축분에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중화시켜 주려고 하면 누가 해야 되나? 요소로 가면 됩니다. 치료제는 요소다. 사이마스케 농사를 짓는 중에 제일 앞에 있어야 될 주인이 요소, 질소, 인산, 가리 이랬어야 되는데 지금 인산, 가리가 어마어마하게 과다되어 버렸어요. 거기다가 미량요소까지 올려버리고 그러면 질소, 기하인생, 질소는 자꾸 더 줄어드는 꼴이 됩니다. 이게 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늘어나면 이게 더 줄어드는, 이거는 여기 있어도 작아진 거예요. 반대의 일을 하게 돼요. 이게 늘어나서. 그래서 자기의 본분의 일을 하려면 질소를 더 줘야 된다. 어제도 밀양 얼음골에서 사과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밀양 얼음골에서 사과가 이제 당불에서 18불에서 나와요. 왜 나오느냐? 가을에 요소비료 줘가지고 10월달에 따는 사과에다가 9월 말에 요소비료를 갖다가 주면 당도 올라가요. 사과 농사 짓고 나서는 당도 올라가가지고 제일 기분 좋아가지고 17에서 18불에서 올라갔는데 9월달에 9월 말에 요소비료 뿌리니까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사과 농사 망한다고. 그런데 제일 좋은 사과 나옵니다. 사이마스케 파란색 요소, 노란색 가리, 이 좋아합니다. 사과의 빨간색 앵두빛은 요소가 내고 노란색은 가리가 냅니다. 지금 항상가리 주고 NK 주면 사과 사이마스케 누리 팅팅하게 나와요. 숙기가 늦어지고 단맛이 줄어듭니다. 물컹해지고. 제일 보약이 요소입니다. 지금 측정기 찍어가지고 측정됐다고 비로냐? 아닙니다. 그 중간에서 자꾸 말통으로 줬던 그게 나올 뿐이지, 질소가 있었다면 얘가 파란색이 돼야 되고 쫙 펴져야 되고 더 심해가지고 약간 뒤로 까디집어져야 돼. 이렇게 뒤로 까디집어지고 만지면 오돌오돌오돌 화장지 엠보싱 나오듯이 볼록볼록볼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포도 탱탱합니다. 지금 포다리 단단해 돌덩이처럼. 먹으면 씨에서 못 먹어야 돼. 물콩하얘가 흐물흐물한 거는 당도가 없습니다. 지금 불 뗀 거나 불 안 뗀 것도 조금 빨랐다가 지금 혹시라도 물컹거린 게 있다면 요소 주면 몇 번 안 주면 단단해져요. 지금 이게 요소가 질소가 많고 질소가 부족해가지고 멀컹거리는 게 시간이 가도 내일 가도 비슷하거든요. 그 말은 세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금방 안 죽어요. 힘이 있습니다. 얘도 가리가 많아가지고 멀컹거리도 아직 그 다음날 바로 퍽 썩지 않고 괜찮다면 얘는 아직까지 포도 아래 영양 공급은 힘줄이 살아있어요. 영양관이. 그래서 잎이 질소, 요소를 먹고 여기 까만빛이 나고 볼록볼록해지면 포도알도 단단해져 버려요. 그래 되면 당도가 쑥쑥 올라갑니다. NK 주면 당도가 떨어져요. 가리가 당도 올리는 거 아닙니다. 이파리에 있는 걸 도와주는 거죠. 미량요소가 당도 내는 거 아닙니다. 당도 내는 거는 제일 중요한 놈이 요소입니다. 질소. 요 놈이 있어야 요소 내고 빨리 있고 단단하고 무게 많이 나가고 저장력 오래 가고 되는데 요 놈을 갖다가
나쁜 놈이라고 뒤로 빼쁘고 앞에 다른 걸 갖다 줄을 샤면 그 포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 농사의 기준이 되는 거는 질소가 제일 앞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옆면십에서 잎을 키우고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요 잎들은 보면 따왔을 때 요 길이가 좀 짧아요. 그리고 폭이 넓습니다. 단단하고 아주 봄에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 알을 보면 봄 냉해를 좀 입었어요. 포도 알이 대추처럼 생겼다. 그거는 냉해 먹은 포도가 그렇더라. 그리고 포도가 지금쯤이면 사이마지게 사각 비슷하게 생겨야 돼. 꼭지 쪽은 약간 가는 앞 대가리가 뚱뚱해야 된다. 앞이 굵어야 된다. 포도 알이 앞이 굵어야 되는데 앞이 좁히다고 가늘어진 건 얼은 것이 많다. 봄 내에서. 그래서 봄에는 이 잎을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 포도밭은 작고 단단하게. 그런데 이제 요 잎이 고실내 들어가야 되는 거 보이지? 그치? 그럼 송이에서 얘는 송이를 안 물은 거거든요. 이 가지는 송이를 안 물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가리 가다에서 그래요. 가리 가다. 가리가 많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것도 지금 보면 포도도 안 열었는데 여기 그 잎이 끝이 마르고 있어요. 요것도. 가리 가다에서 그렇고 질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요소가 들어가면 금방 딱 멈춰요. 지금 진행되다가 거의 이제 마무리 지었거든요.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요 테두리를 딱 쳐요. 이렇게 선을 꺼가 요건 버리고 요건 살려요. 안으로. 그러면 질소만 들어가면 색이 진하고 살리는데 이게 얼마 전에는 여기 질소를 안 먹었을 때는 얘가 전체가 누리끼리했다. 이제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힘줄이 노란 거는 가리가 들어있다. 충분히 염화 가리 성분.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포도 맛을 내고 품질을 좋게 하는 데는 골드 칼라 물 500에 1.5리터. 이제 봉지를 사놨기 때문에 설탕도 한 500g에서 1kg까지 간간히 써도 됩니다. 설탕.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요소로 쓸 거냐 가리 쓸 거냐 이 두 개는 나눠져요. 지금 이 상태라면 이래 포도 좋은데 요소로 써야 됩니다. 왜 요소로 써야 되나? 요것들 마르고 있는 게 정지를 안 했다. 엠보싱이 안 나온다. 볼록볼록 해야 되는데 포도는 잘 만들어낸 이거는 아무리 물을 뿌리고 비를 더 줘도 안 터져요. 작년도에도 안 터졌거든. 작년도 포도 딸 때 아침 저녁으로 포도밭에 물을 뿌려요. 이파리에다가. 그 이파리 물을 뿌리면 포도가 열과 나와야 되냐? 안 나옵니다. 그거는 봄의 초기에 연면십일에서 포도 80자리 잎을 단단하고 두껍고 포도 알은 크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열과 일어나는 거는 포도 꽃핀자리 잎의 크기가 작아서 그래요. 그거는 봄에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포도는 우리가 많이 달아도 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포도가 덩쿨이 또 이중되어 있고 하는데 포도의 덩쿨은 지금 우리 일하기 좋도록 각도를 이렇게 세게 잡으면 포도가 하우스 지을 때 이 각이 세면 셀수록 밑에 있는 잎이 생겨요. 그럼 잎이 하늘을 다 안 본다는 거죠. 요거 약간 높여줘야 됩니다. 여기 누구가 있는 거 있잖아요. 저 머리 위에. 요건 수평이잖아요. 포도잎이 전부 다 올라가 있어요.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요게 세로로 약간 더 서면 빳빳이 서면 전부 다 이파리가 알로 기대는 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손실입니다. 좁아도 요 위로 올라가 약간 높여가지고 우리가 덕을 만들 때 요 각도를 스무스하게 해야 되는데 이 각도를 갖다 너무 좁비하게 하면 포도 잎이 아래쪽으로 많이 쳐져요. 일하기 좋아갖고 이렇게 각도를 세게 해버리면 포도 잎이 일을 안 합니다. 아래 쳐져가지고. 앞으로 포도는 각도가 약간 요게 천정식에 가깝도록 이거 각도를 약간 한 30도 정도 올려야 될 겁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면 이중으로 원줄을 내놨기 때문에 주지를 두 개를 내놨기 때문에 위에 거 아래 거 보면 잎들이 보면 우리는 아래 거 체중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각이 더 누우면 누울수록 잎이 위로 올라가요. 이게 빳빳이 서면 잎이 아래 쳐져요. 쳐진 것들이 나와요.
요게 맞다 생각하는 거죠. 요 각에서 막 대충 햇빛 보고 살란다. 그런데 요걸 요렇게 각을 제끼면 다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늘진데 내가 못 산다 싶어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식물은 자기 스스로 DNA 본능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본능을 우리는 충족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마스케치 일을 잘하는 종이고 이 나무를 우리는 잘 키우면 포도가 좋은 게 나오는데 잘 키운다는 자체가 자세히 보면 어디에서 잘 키우는 게 나오느냐. 오늘 그저 운빨이 잘 맞나? 운빨이 잘 맞나? 그렇지? 예, 운빨이 잘 나오네 오늘은. 그래서 겨울에는 우리가 사이마스케치를 공부를 별로 안 해도 되는데 막 겨울에 여기 뚝 잘라가지고 요 부분은 겨울 물주기. 자, 물주기 한 뚝 잘라내보세요. 그러면 봄부터 남아있거든요. 그럼 봄부터 비료량만 보면 됩니다. 봄의 비료량은 이 시가 1.8, 가을에도 1.8을 하면 안 돼요. 가을에 우리가 수확기에 1.0에서 1.5 정도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름에 더울 때는 1.5의 이시를 잡아줍니다. 요렇게 비료를 담아주면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얼마가 나오느냐. 이시가 지금 현재 우리 농장에서 1.8에서 상부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1.4가 나옵니다. 이게 깊이에 따라 다르죠. 그럼 최근에 원래 비료량은 여기에서 가온에 중심이 잡히고 내리가 안정화된 거는 1.4에서 1.5 정도. 그러면 최근에 들어간 0.3이 들어갔죠. 0.3이 들어갔다. 0.3을 올라가려고 하면 최소한 얼마의 비료가 들어갔을까요? 최소한 100평에 6kg 정도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얘가 먹었거든. 지금 제가 추정하면 이 밭에서는 이게 빨리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정도 100평에 9kg 정도는 들어갔겠다. 지금 먹은 상태. 앞에 0.45에서는 가리량이 많아서 비료 잘 못 먹어요. 가리량 많아서. 그런데 지금 질소를 주면 얘가 잘 먹어요. 그럼 얘가 최근에 관주로서 비료를 먹었다면 몇 킬로를 먹었느냐. 100평에 9킬로를 먹었다.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9킬로 정도 비료를 먹어야 지금 수치가 위에 표면에 1.8이 나오고 아래쪽에 유지된 게 1.45 나옵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어디냐? 1.45 중에서 1.4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1.4를 보면 되고 0.4를 올렸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는 1.4에서 0.8로 인상되어 있다. 0.4가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얘는 먹은 비료가 100평에 10kg를 먹어야 0.4가 올라가요. 100평에 100평에 10kg면 0.8이 올라가요. 근데 먹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관주를 했을 때 식물이 안 먹고 비료가 잘 나가면 0.8 정도 봅니다. 전면에 뿌리면 100평에 20kg를 뿌려야 0.8이 되고 100평에. 그래서 이 수치는 줘도 정확치 않습니다. 왜? 작물 상태에서 먹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잎이 햇빛에 거슬린 잎이 없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먹고 햇빛에 거슬린 잎은 잘 못 먹어요.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추정한다면 100평에 9kg 정도를 요소를 먹었다. 현재. 그래서 이렇게 굳건하게 좋아졌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잔량이 1.8 정도 나오기 때문에 날씨가 이제 뜨거워지면 함부로 비료를 못 줄 건데 여기는 맹물을 시비하는 스마트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물을 뿌려서 아침 저녁 물을 뿌려서 다시 요소를 더 줘야 된다. 얼마를 더 줘야 되나? 한 번 줄 때 100평에 3kg 줘야 된다.
그러면 요게 뭐 600평이라면 20kg 정도 주면 되겠다. 요게 600평이라면 20kg를 주면 되겠다. 요게 지금 답입니다. 20kg를 줘서 얘 잎이 심줄이 요 빨간색을 떼내야 돼요. 요 잎에 여기 빨간색을 심줄에 빨간색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요 빨간색이 없어지면 요 잎은 두꺼워 가지고 살이 쪄 가지고 엠보싱 볼록볼록하게 다글다글 야물어집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이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와서 봤을 때 질소 부족, 요소가 부족하다. 작년 같으면 이 포도가 돌덩이처럼 야물었어요. 너무 단단해가 손이 안 돼요. 포도 알 저끼리 받치가 깨질까 겁이 나 깨질까. 이것들이 크다가 저끼리 부딪히가 다 깨지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올겨는 보면 멀컹하게 가지고 이게 우리가 가다가 어떤 경로에서는 우리가 잘못 요리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안 돌아왔다가 이놈 포도가 지 마음대로 지도 따라가 딴 데로 가버려. 그래서 포도의 중심을 잡는 거는 질소가 제일 좋다. 그래서 봄에는 비료를 주고 맹물 시비를 많이 해야 되고 맹물 봄에는 맹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연면 시비해야 된다. 그런데 봄에 우리가 퇴비를 주면 우리는 가수원에 그 퇴비를 준 사람들은 좀 퇴비 양에 따라서 복합비를 어떤 거 줄까 선택을 해야 돼요. 퇴비를 좀 낮게 준다. 우리가 뭐 100평에 한 3톤씩이나 뭐 2톤 이상 준다. 그러면 가리가 필요 없지 싶어요. 100평에 우리가 100평에 퇴비에 따라서 질이 좀 차이 나는데 100평에 몇 톤을 주느냐 톤수. 그리고 퇴비마다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100평에 우리가 이 퇴비 주는 양에 따라서 가리와 인산을 달리해라. 인산 같은 건 아마 안 줘도 될 겁니다. 가리만 조절하면 될 겁니다. 인산은 빼버리고 아예 퇴비를 좀 주면 인산은 아예 빼버리고 가리 양도 급격히 줄이고 봄에는 가리 아예 주지 말고 봄에는 아예 가리 주지 마십시오. 이놈은 안 되겠다. 퇴비를 좀 낮게 좀 주면 봄에 비료는 요소만 줘라. 그리고 제발 밑으로 뭐 말통이든 국물이든 뿌려있지 마라. 포도밭에 제발 말통으로 농사 짓지 마라. 말통으로. 그냥 정상적인 우리가 요소나 가리나 요 두 종류만 얼쭉 돼야 우리가 간주 주는 거는 우리가 농사 잘 좀 낮게 한다는 집 치고 퇴비 안 준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퇴비 주면 가리도 별로 필요 없고 인산도 필요 없다. 그럼 남은 거는 요소만 주면 된다. 그럼 100평에 얼마 줄 거냐 이게 문제거든요. 100평에 봄에 우리가 뿌려줄 거냐 관주로 녹여줄 거냐. 100평에 뿌려준다면 100평에 봄에 일찍 요소 한 포 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뭐 뒤에 뭐 좋아질 건데 뭐 지금 우리 회원 온 사람 포도에 사이먼스케치 가지가 엄지손가락만 하나 있겠네. 한 송이에 1kg짜리 4개 달아도 되는데 그럼 맞추면 되거든요. 작년에 여기도 뭐 800g 돼서 4개 달았네. 그 작년보다 질소가 떨어지면 힘이 없어서 마음만 걱정이 돼요. 포도알은 지금쯤이면 오늘 7월 26일이면 돌처럼 야물어가 저끼리 깨질까 싶어 걱정해야 되는데 멀컹거리는 이거는 생나고 익는다 하는 그 절대 안 됩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봄에 밑비료를 우리가 기비 요소를 한 포 정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것보다 뭐 줄이도 괜찮고. 몇 월 달에 줄 거예요? 그거야 4월 초에 좀 됩니다. 4월 초. 예.
4월 초에 주는데 이 주는 거는 이제 내 가원의 전년도의 의료량에 따라서 좀 조절해 주는데 봄에 요 좀 시다고 해서 손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봄에 세다고 해서 봄에 뭐 비료기가 좀 세다고 우리 손해가 별로 없어요. 봄에. 근데 여름에 우리가 비료가 없어지고 가리가 많아진 게 잘못이다. 가리가. 그래서 우리 비료는 봄에 이렇게 주고 봄에 우리가 골드 그린 1.5리터 설탕 3kg 가리 1kg 요렇게 두 번을 치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칼라를 같은 방법으로 한 번을 치면 된다. 칼라를 두 번에 한 번. 요거는 언제까지 하느냐? 7월 15일까지. 어, 7월 15일까지 이렇게 하면 포도가 안정적으로 되는데 누가 이거를 잘못을 일으키게 만드냐면 지금 우리 포도밭에 제일 장애 많이 주는 거는 그 염화가리가 장애를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인산하고 미량요소 이것들 때문에 한번 나빠지고 나면 우리가 바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염화가리가 많아지고 인산이 많아지고 질소가 부족했을 때 이거를 바르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질소 기하현상, 질소가 부족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봄에 연면시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봄에 우리가 순나기 전에는 항시 이제 맹물 시비를 할 거냐 말 거냐. 순나기 전에 맹물 시비하면 장점도 있는데 단점은 너무 빨리 나가지고 냉해를 해볼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봄순에 이슬이 썰이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너설이 방지를 할 수 있다면 좀 봄에 일찍 우리가 비가림에서 포도에 순나기 전에 물을 뿌리주면 좋은데 한 달 전부터 봄에 우리가 봄 냉해를 막을 수 없다. 봄 냉해를 봄에 꽃 피고 할 때 그 썰이 오는 거 막을 수 없다. 그럴 때는 아예 눈 나올 때까지 물을 뿌리지 마세요. 가만 두라고. 바닥에 물만 적당히 주고 겨울에도 물은 꼭 주고 겨울에 물 안 주면 포도 그 눈이 얼어가지고 뜸박뜸박 빈자리가 나와요. 겨울에 물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봄에 이루어놨던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일 뿐이지 현재의 진행은 아닙니다. 현재 알이 단단해지고 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잎의 두께, 뿌리에 가지고 있는 비료의 균형이 깨지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질소가 있는 형태로 가져가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지금 우리가 오늘 7월 26일까지 와 있을 때 여기에 앉은 분들이 내 포도가 좋다고 만족하시면 몇 풀입니까? 좋다 생각하면 있어야. 조 회장님 좋습니까 지금? 김 회장님 안 좋아요. 우리 이 농장 대표님 만족합니까? 작년에 이거 반토막이에요. 이거는 작년에 반토막. 이래 뻥을 치면 안 되지. 작년보다 얼마나 돼. 그러니까 농사 짓는 치고 원래 최고 잘 짓는 게 최고 못 짓다는 소리입니다. 예. 하여튼 올해 좀 여기 와가지고 계속 잘했다는 말을 하다가 올해 와서는 제가 이 들어서자마자 잘했단 말 안 해버려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방향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바로 앉혀주면 되는데 그래서 방향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틀어진 걸 저는 바로 주러 온 거지 여기에서 해대구락으로 핀단 주러 온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뭐 감정 상할 일 아닙니다. 앞으로 배워서 우리가 더 포도농사를
우리 이웃하고 다 같이 잘 지어가지고 이게 뭐 우리나라 품질이 18브릭스 알로 안 내려와야 되고 돌덩이 단단해야 수치를 만들어 합니다. 20브릭스 올리고 단단하면 더 좋죠? 요소. 예. 그 이제 우리가 힘줄이 빨갛도록 그 가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딸 때까지 계속 그 밑에 요소 주고 이제 힘줄이 약간 흰색이 나면 그때는 이제 연면 시비에 칼라에 가리가 들어가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비로 들어가면 바뀌죠. 아직까지 그 지금 요 상태에서 600평에 20kg씩 아직까지 한 3번 정도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3번. 예. 그리고 1200평이면 1200평에 40kg씩 3번 정도 더 들어가요. 물은 얼마에다가? 물은 여기 간주하는 방식이 다 하고. 그거 제가 잘 기계를 모르니까. 통이 저 600통이거든. 600통에 600통이 간주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40%를 다 여가. 아니 40kg니까 두 포. 40kg를 다 이어가지고 녹이가지고. 600이야. 예, 녹이가지고. 같이. 예, 같이. 예, 같이 물하고, 들어가거든. 물하고 간주 들어갈 때 옆에 따라 들어가면 된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줄까요? 그렇죠. 3번. 예,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들어가면 여기 안 돼. 지금 복구가 많이 됐거든요. 제가 볼 때도 여기 지금 요 꼴꼴이 하거든. 예, 그런데 열매는 이제 색깔은 돌아왔는데 단단함이 부족하다. 색깔은 이제 얼쭉 돌아왔어요. 색깔은 색깔은 돌아왔는데 이게 단단함도 같이 와야 되거든요. 병역기 아닙니까? 병역기라고 해서. 그거 다 거짓말. 거짓말. 작년에 이게 물러지지 한 번도 없거든. 자기는 안 만져봤거든. 시간이 없어가. 예, 연미 시간 때 여섯은 3kg 들어가야 반주. 이제 연면 시비에는 요소를 이렇게 들어가야 돼. 1kg나 1.5kg 넘지 많이 써요. 요새 더워서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비료가 없는 경우에는 알로도 들어가고 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질소를 먹고 좀 안정화가 되고 엠보싱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골드 칼라 1.5리터에 요소를 빼고 가리가 1kg 들어가요. 다리. 예, 가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빨리 익고 단단해져요. 잎에하고 비료가 많을 때는 이동작용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가리를 막 한 1kg, 2kg 타보면 이파리 금방 이렇게 고실라져요. 그렇지? 다 타쁘지. 예, 다 타버려. 이것도 지금 비료 부족해서 오래 마르는 거거든요. 우리 김 회장님 지금 요소 몇 킬로 들어갔어요? 450kg 1차에 23일 날 예. 전화 통하고 예, 15kg 넣었어요. 23일에 15kg. 그리고 오늘 연락하다 내일 아침에 연락 안 엮고 연매 시기는 이틀에 예. 한 번씩 처음에는 말당 80g 엮고 예, 그 다음부터는 40g씩 넣어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치고 있어요. 명무씨하고요. 예. 돌아왔습니다, 좀. 돌아오지? 우리가 잎이 예. 많이 타졌었거든요. 예, 그거 보면은 딱 보면은 테두리가 딱 노랗게 딱 껌을 딱. 눈가드로 딱 예, 정했어요. 수덥 대쁘지? 예. 여기 타 들어가다가, 예. 가에 테두리가 타 들어가다가 테두리가 노랗게 딱 선을 딱 끄고 예. 밖에 거는 못 쓰는 거, 안에 거는 진하게 살아나요. 예. 멈춥니다. 그래 잎도 지금 보면은 색이 응애도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예, 지금 보면은 잎도 좀 시커멓고 그렇죠. 이 돌아옵니다. 만쳐 보면은 많이 촉촉해졌어요. 그렇죠. 그, 450평에, 15kg, 그래, 많은 거 아닙니다. 아, 대해야 되는데 도저히 불안해가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게, 저는 누구라도 요소연하고 지금 요소연을 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몰라요, 그거. 요소 안 넣으면 더워갖고 열과가 이런 나빠져요. 예, 그러게 포도 겨울 가기나 어디 가기나 지금 요소연다 그 전두시는 미를 한다고 해요. 아, 열건한다는데. 예. 그러니까 짜라니까네. 물컹한 것들은 아무리 요소를 넣어도 안 터져요. 치료가 될 뿐이지. 나도 늘 유튜브를 보고 열까 말까 딱딱딱딱 했다가 안 되겠다. 막 아침에 나 해놓은 좀 팔아 연미집에 갔다가 대표님 통화를 돼가지고 그래가 막 4kg 계산하고 연락하고 갔는데 그래 5kg 이렇게 내가 5kg까지 좀 긁고 막 4kg 가까이 해보자. 이래가 4kg 해. 그래가 해.
400평이면 예. 3, 4, 12, 12kg. 예. 12kg에 조금 더 연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는 뭐, 그 많이 연 건 아니고. 예. 한 4kg 가까이. 예, 저, 몇년 4kg. 집에다가 하셨단 말입니까? 예? 이틀에 한 번씩 예, 연면. 이틀 한 번씩. 그러면 제 처음에는 1.5kg 이래 해갖고. 아니요, 처음에는 말딱 40g. 연면 씨는 약 착하했어요. 아니요. 약 그래 나는 첫날은 열 때 네. 날씨가 구름이 좀 끼 있었거든요. 네. 일기예보 보기는 난 낮에도 해안 뜨겠나 싶은데 보니까 해는 안 뜨겠더라고요. 그래 내가 40g 열라고 계산 잡았는데 대표님이 80g 열래요. 그걸 80g 열 연면 10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또 저녁 때 물 주고 네. 우리 물 주는 건 수불 그 동은 또 수불불로 작체가 안 되거든요. 네. 물도 뭐 이래 끌고 가면 물 주고 약하고는 기가 찬 게 있어요. 쫙 끌고 왔다 파보면 막줄 흘러요. 그래 아침에 저녁에 주고 아침에 주고 두 번 주고는 저녁 때는 무조건 또 옆에 실이 들어가요. 아, 칼 나고. 그걸 몇 번을 하셨어요? 그게 지금 세 번째 해는 강 그랬어요. 작년에 우리 딸 때가 그랬잖아요. 포도 딸 때 매일 아침 저녁 물 뿌리고 3일 하면서 연면시면 포도가 땡글땡글 익어요. 그렇게 많이 달았는데 포도 다 익히대. 이거 작년에 그 반밖에 안 됩니다. 딸린 양이. 그렇게 봄 질소량이 생산량이 비례합니다. 그리고 그걸 조절해 주는 그 설탕이라든지 가리라든지 그린의 칼라 요게 당글당글 잎을 야물게 만들어 주거든요. 잎을 켜면 안 됩니다. 두껍고 작게. 예. 그 지금 그 우리 조 회장 오셨을 때 포도 쌀마석에 손가락 엄청 손가락만 하고 1kg짜리 4송이 달아놔도 괜찮다. 그분 그 연락처. 예, 지금 집에 다음에 갔더니. 그 현장 가보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작년에 400g짜리 800g짜리 4개를 달은 거나 이 밭에서 그거 뭐 쪼개기 더 붙여가지고 다 하나 똑같거든요. 봄비로 요소 많이 때려가 켜놔놓고. 예. 그런데 20도도 상관없다. 봄에는 상관없어요. 봄에는 이빨 이게. 그 대신 이제 부가적으로 지상부에서 조율을 안 해주면 나빠져 버려요. 부가적으로 봄에 맹물십이 연면십이 설탕이 안 들어가면 이 잎이 너무 커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사고로쳐. 잎이 너무 커버리면 문제가 돼요. 예. 당글당글하게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면 우리가 장이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우리 황금알롱구에 이제 먼저 이렇게 소통된 분들은 벌써 요소를 넣어가지고 안정화시켰는데 김천에도 며칠 전에 가니까 말통으로 자꾸 주고 이파리가 노랗게 다 타가 떨어져요. 포달은 멀컹멀컹하고. 그래서 요소 비록 질소가 제일 먼저 중요하다. 그리고 다 딸 때까지 잎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딸 때까지. 다 딸 때까지 잎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그 여기 안에 작게 나온 잎이 이거 요것들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작은 거. 이거 노랗게 떨어뜨리면 안 되네. 이것도 가다가 이제 살아나고 있더니 작은 것들이. 이게 떨어지는 것 같으면 이걸 보면 비료량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아요. 여기 떨어지거나 여기 마탱이 가는 것 같으면 왜? 요거는 많이 모여야 여기 지들이 살 수 있어요. 작게 모으면 요거부터 먼저 떨어져요. 왜? 껍질은 두껍고 올라오는 관은 구멍이 자꾸 닿게 짧아져요. 가지 굵어지면. 얻어먹는 건 작게 먹고 내려가는 껍질이 두껍고 이게 많이 내려가 버려요. 잎이.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영양이 부족하면 요걸 빼가 써버려. 먹어본다. 요거 김 회장 전에 떨어졌지요? 떨어졌죠. 여기 먼저 떨어지는데 우리는 못 보고 있었거든. 근데 여기는 또 왜 그러냐. 주인이 알 수 없을도록 여기 또 붙어 있어요. 문제는. 그럼 더 헷갈려 버려. 옛날에 알았는데 예.
영양분 부족돼가 그건 아는데 여수죽 생각은 뭐하고 NK를 주는 거지. NK를 주면 저 요소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잎이 타지는 게 잎이 금방 타버려. NK 줬보나 NK를 18다시 주면 타버리는데 NK를 30다시 주면 안 타요. 28다시는 이래 된 게 높은 거 그럼 가리양이 더 줄어들거든요. NK를 28다시나 높은 거로 주면 잎이 안 타요. 우리가 주는 건 NK가 18다시 그게 제일 무난하게 주고 다니는데 그 비료를 주는 순간에 잎은 타버려요. 왜 그러냐면 질소는 줄어들고 가리가 늘었거든요. 분명히 요소 질소가 들어가도 이게 작으면 어떻게 돼? 가리가 많으면 햇빛에 뜨거워가 타죽 뜨거웠어. 근데 요소가 들어가면 치료가 돼. 치료가. 근데 죽을 놈은 딱 정리하고 살 놈은 딱 새파랗게 해가지고 일을 해. 딱 잘라가지고 선이 딱 꺼진다. 그러다가 20-20, 20을 주고 있어요. 예. 관주하면서 그거다 또 위에는 연마가리를 한 2kg 섞어가 더 추가해가 관주했고요. 잎이 막 엄청 타지더라고. 20인 것 같으면 이게 얼마나 차이 나냐면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20에 60. 예, 이게 많이 차이. 근데 그 암모니아테냐 질산테냐 또 차이 나거든요. 비료가 우리가 관주 비료가 암모니아테 비료 쓰냐 질산테 쓰냐 그 차이 또 납니다. 질산테만은 20에 20이면 괜찮아요. 질산테는 아니고. 암모니아테. 네. 암모니아테가 지금 20을 주고 14%밖에 안 되거든요. 14에 20을 주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다가 가리를 또 더 섞었단 말이에요. 이래 되면 이제 그건 이파리가 바로 타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제일 좋다고 계속 이야기하냐면 질소가 제일 앞에 써야 된다. 질소가. 근데 요소가 제일 양이 많아야 될 게 이거는 항시 주는 양이 다 있느냐 아니면 주고 나면 가스가 빠져나가면 줄어든다. 양이 줄어든다. 그래서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잎을 항시 보고 잎이 힘줄이 노란이 뚜렷해야 되고 잎이 만져보면 볼록볼록 해야 된다. 약간 뒤로 까디집이 된다. 살짝 까디집을 말랑말랑 요렇게 말랑 디집이랑 말랑 요렇게 된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럼 지금 그걸 하니까 잎이 예. 디비지는 왜고요? 빠빠이 서죠. 요래가 탁 서가 있는데 예. 지금은 질소를 다음부터는 내일부터는 오늘 오후부터는 이제 요소를 빼고 가루를 추가 좀 쓰니까요. 포도 알이 안 나무러졌으면 요소 더 먹어야 돼요. 토양에 있는 것도 많고 몸속에 지금 배에 있는 게 가리가 너무 많다. 포도 몸속에 포도 알에도 가리가 들어있고 이파리에 들어있고 몸통에 들어있고 뿌리 들어있고 땅에 들어있고 이렇게 많은데 또 우리는 다 된 줄 알고 가리를 써버리면 또 약간 처져요. 지금 요소가 들어가 가지고 시원하게 한다. 요소비로 질소는 저온을 만들어줘요. 포도 잘 키우고 색깔 잘 내고 당도 올리고. 근데 가리는 고온을 만들어요. 고온을 만들어 타 죽어요. 영양 이동 많이 하고 생식 기능하고 당도를 도와주는데 영양이 없는 상태는 해를 줘요. 더위에 못 견디고 이렇게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리비료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걸 먼저 많이 아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줬던 게 도리어 내려가 버려. 해가 돼버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00평에 3kg에서 5kg 준다고 해가 있느냐? 해가 없습니다. 100평에 요소 5kg 준다고 해가 없습니다. 되게 나빴던 걸 바로 100평에 5kg 줘야 돼. 5kg 줘야 돼. 5kg를 주고 그럼 연면시비 해가지고 맹물 시비를 하고 이동을 빨리 하고 그 비료를 빨리 먹게 만들어. 그럼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라면 제일 더운 날짜가 우리가 7월 15일인데 고온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7월 26일 한더위에 와 있어요. 최고더위에. 그러면 얘가 질소가 조금 부족해지면 더위를 엄청나게 많이 타요. 더위를 많이 타는 시점에 우리는 포도가 맛나라고 미량요소 거기에다가 인산, 가리, 미량요소 이걸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더위를 더 많이 타요. 더워서 일 못하겠고, 자기가 먹어야 될 식량이 없다. 질소로 먹어야 되는데 가리나 이런 걸 먹으니까 더 나빠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우리가 포도가 먹는 수분은 35에서 45%를 잡아주면 됩니다. 이거는 봄, 여름, 가을 똑같아요. 겨울에도 물을 계속 줘야 돼요. 그래서 겨울에 탈수 현상이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라면 골드 그린 골드 칼라 1.5 내지 2리터 설탕 500g 많게는 1.5kg까지 써도 됩니다. 단 봉지가 오염이 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약간 때가 낀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리를 쓸 거냐 요소를 쓸 거냐, 거의 대다수는 지금 가리를 쓸 수가 없어요. 질소 부족하니까 요소를 쓰는 게 좋다. 지금 현재 요소를 1에서 2kg까지 써도 된다. 요게 제일 낫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질소량이 충분히 차고 포도 잎이 다 펴지고 볼록볼록 엠보싱이 나왔다. 그러면 요때는 가리가 들어가요. 질소량이 충분하다. 요때는 가리를 1에서 2kg까지 쓸 수 있는데 한 1.5kg까지 쓰면 될 거예요. 워낙 미생물 미량요소를 많이 주기 때문에 포도는 1에서 1.5kg까지 요렇게 해서 연면 시비에 요걸 추가할 수 있는데, 요거는 요소로 쓰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좋다. 골드 칼라 1.5 2리터에 설탕 5 내지 1.5kg 사이, 요소 1에서 2kg 사이를 조절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 필요가 없는 데는 빨리 그 연면십에 요소를 먹이가 맹물을 뿌려가지고 풀어줘야 돼. 그래야 더위를 안 타는데, 안 그러면 더위를 더 많이 타요. 시험물이 포도가. 그러면 칼라하고 지금 설탕하고 예. 요소를 해서 가리를 안 넣고 하면 돌아가는 속도는 가리보다는 하면 이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요소들. 지금 이 가온에 보면 질소 부족이지 가리는 과다돼 있어요. 과다돼 있으면 그러니까. 예. 근데 요소가 들어가면 빨리빨리 커요. 숙기도 빨라져. 지금 가리가 더 들어가면 안 크고 멈춰 있어요. 내가 예, 더워서 안 커요. 근데 토양이하고 축분에 있는 소금기, 그리고 우리가 준 복합비료, 미량요소, 여기에서 가리분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리 성분에 대한 거는 신경을 안 쓰는 게 좋겠다. 당분간은 그 요소가 앞으로 충분히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줬다면 앞으로 3번 정도 더 줘가지고 이때까지 들어간 게 한 3번 정도 들어갔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3번 정도 들어갔는데 앞으로 또다시 3번을 더 줘라. 그래서 100평에 몇 킬로 되면 18kg 정도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총 전에 없을 때부터 총 먹어야 되잖아요. 예, 앞에 워낙 적었기 때문에 이 포도를 키우는 제일 주역의 일꾼은 누구냐? 요소입니다. 관주입니까? 바닥에 뿌려도 관주 3kg 주지가는 뿌릴 데도 없습니다. 택도 안 냅니다. 봄에는 한 포씩 뿌리면 뭐 뿌릴 게 있지만 100평에 지금 뭐 3kg를 바닥에 뭐 깔아 줄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3kg 관주는 아주 소량에도 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요소를 관주에 3kg 하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안 가르쳐 줘요. 이게 안정화되면 관주를 요소 3kg에 가리 1.5kg
고토 500g 요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다음에는 근데 지금은 거의 대다수가 질소 부족 가리 가다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무시해. 요소만 들어가요. 근데 골드카나 저거나 1.5에서 2리터 쓰는 거 저거는 몇 톤을 500. 예. 우리는 이제 규모 있는 농사를 지도하기 때문에 소규모 농사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말통으로서는. 그 이제 밭이 평수가 작은 사람 그게 자기가 한산해가 써요. 그래서 가을에 지금 알리 따고 늦게 따고는 포도가 물팅이 올게 많이 나올 거예요. 물포도. 왜 그러냐? 그거는 요소를 안 줘가지고 지금 잎이 고실라지고 지금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온 게 알이 무르다면 앞으로 지금 이제 8월달 공기에 들어가면 더 심해지는 거죠. 못 자라요. 멈춰버려. 가만히 멈추고 안 커버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질소비료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게 여기까지. 뭐 지금까지 했는데 그 질문 있는 사람. 선생님 물뛰기 했습니까? 날마다 맹물 시비를 하는데 예. 수분을 35에서 45%를 그 유지를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토양. 바닥 유지를 하는데 예. 맨날 이게 스프링클러 물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5% 45%가 나옵니까? 더 나오는데요. 더 넣어야. 예. 그러면 물 치는 우리 방법에 쿨러 말고 더 안개식으로 날린 다른 걸 잘 있어야 돼. 우리 물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수분이 과습된다면 이것도 단점이에요. 50% 이상 넘어가면 50% 이상 넘으면 뿌리 산소가 부족해야 돼요. 예, 50% 이상 수분이 늘어나면 뿌리가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물로 스프링클러를 약간 해가지고 살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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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우리가 터놓고 계속 해야 돼. 숨기지 말고. 숨기다고 될 일 아닙니다, 이거. 뭐 부끄럽다 해도 되는 거 아니고, 뭐 올해 농사 먼저 해서 내년에 잘 지으면 되지. 이걸 갖다가 입 딱 닫고 있고, 결국에는 서로 오픈해가 기술이 올라가야 되는데, 약초는 봉다리 다 태워보고 뭐 해보면 난중에 되면 웃자라 말이네. 뭐 했나 그러면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이 사람아. 뭘 하긴 해. 뭐 그래 뭐 이래 하도 뭐 그래 하면 되지. 그래 하면 되지는 없습니다. 뭘 줬거나 안 줬거나 뭐 나쁘거나 좋거나 그게 있어야 되지. 뭐 농사 그 잘 지으면 되지. 잘 지으려고 하면 뭘 줘야 되고 안 줘야 되고 이게 나눠야 되는데 안 주고 주고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 포도 딸 때 예. 대부님께서 잎이 예. 연맥이 노래야 된다 그랬는데 예. 아예 시퍼렇거든요. 검은 경우에는 예. 좋은 경우에는 그걸 왜 노랗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심줄만 내는 요구만. 잎이 노래되면 아니고 심줄이 내요. 심줄. 잎들이 노래지는데 잎들이 안 노래져야 돼요. 안 노래져야 예. 가리 부족입니다. 가리고 있는 게. 그렇죠. 가리 마네가 베개 가리 가리가 없으면 요 심줄이 뽀해. 예. 새파랗게 뭐 그대로 있다. 예, 새파란 그거는 질소가 많고 가리가 부족해. 연면시비에 요소가 들어가면 가리가 돼야 돼. 그리고 관주를 안 되면 한 3kg 정도 관주를 100평 한번 해주있어. 가리를. 예, 염화가리를. 그걸 해주고 연면시비 해주면 잎에 있는 영소하고 질소를 소화시켜서 당이 쑥 올라갑니다. 가리가 부족하면 성장용만 행동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달라요. 문제가 다릅니다. 예, 요 심줄이 놀아야 되는데 이 심줄이 예. 노란색이 없고 허여면 예. 당도가 또 당도가 그래 안 올라가요. 그러면 그거는 또 덜 컸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 더 큰다. 이게 자기가 덩치를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커야 된다. 나락농사를 지으면 곡수가 많이 나는 게 남들보다 나를 필 때 한 일주일 늦게 비죠. 예. 나락농사 지을 때 남들보다 대부분 경주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예. 남들보다 나락 그 농사 지을 때 보면 한 일주일 늦게 비는 집이 곡수가 많이 납니다. 그죠?
행동이 크게 되는 거죠. 포도알이 커지게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 연맥이 힐 정도 되는 것처럼 알이 크다. 지금 알도 단단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최고 좋은 겁니다. 그럼 가루를 해야 됩니까? 예, 가리. 그거 좀 써주소. 가리에. 그봉. 예. 그 혼자기 때문에 이거 쓰면 안 돼요. 안 되겠다. 예, 썼다면 다른 사람 따라야 큰일 나요. 예. 지금 이거 비료 없어가지고 강의하는데 그 비료에서 넘친 걸 강의하면 큰일 나요. 그럼 가루를 3kg 더 준 다음에 이게 네요. 격행당 예, 관주로. 반주로. 예, 가리 주고 그 비료가 질소가 많아서 가리를 주는 거니까 그 질소를 주면 되거든요. 가리를 주면 된다. 질소가 많으니까 가리를 올려주면 되거든요. 그럼 요게 같아지면 돼요. 그래서 연면시비도 가리를 한 1.5kg까지 올리죠. 예, 그렇게 하면 금방 알도 크고 야무러지고 색깔도 한 번에 탁 나올 거예요. 띠주가 안 나오고 한 번에 바로 티 나올 거예요. 맛은 색깔 원래 한 번에 나와야 돼요. 띠죽바ጭ 나오면 안 돼요. 한 번에 딱 나올 거예요. 그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비료량만 맞추면 괜찮은데 수확기에 우리가 비만 안 맞을 수 있다면 이 시값이 1.8이 제일 좋아요. 수확기에 비가 전혀 안 받는 하우스라면 1.8이 좋습니다. 수확기 비가 안 맞는다면. 근데 그게 이제 달수가 이게 9월달 정도 돼야 된다. 월수가 여기 9월 30일 9월달에 넘어가야 된다. 근데 8월달에 21.8을 올리면 좀 약간의 그 맥시멈 제일 위에 선이기 때문에 넘치기도 한다. 그 양의 위치에 따라서는. 그래서 1.5를 여름에 맞추면 요게 조금 올라가 1.8까지 올라가는 왔다리 갔다는 괜찮답니다. 그래서 수확기에 단단하지 않는 포도들은 무게도 안 나간다. 맛이 부족하다. 저장력이 부족하다. 당도가 부족하다. 그거는 다 질소 부족이다. 그래서 지금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요소 비료 주고 연면시비하면 다 됩니다. 예. 빈사가 작년에 제가 50%밖에 안 나왔다 그러는데 예. 그 내용을 한번 알고 싶어요. 그게- 해결을 했는지 영농을 하면서 예. 작년에 너무 과다했기 때문에 올해 줄였는지. 그거는 양은 다 왔었는데 냉해를 입어서 따내놨습니다. 송이가 밀실이 안 되니까 그걸 다 따내놨어요. 요 송이 꼭지는 여기 다 붙어 있거든요. 네. 예, 송이 자리는 다 있는데, 예. 여기에 실력이 이걸 다 달라고 못 키울 실력이 아니에요. 잎을 만들어는 모든 게 조건을 다 맞아요. 근데 중간에 조금 옆으로 생각 못 뺏겼어요. 요리 약간 갔다 온 거. 요리 잠깐. 요리 잠깐. 그리고 박 대표님 알이 하나만 할 때부터는 설탕을 500g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그걸 이렇게 연속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다른 자재를 안 쓰고 예. 칼라나 그린만으로 농사를 영농하려면은 그 비결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좀 지도를 해줘야 그 영농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될까. 그거는 우리가 요 자리만 자주 펴주면 제가 와서 계속 가르쳐줘요. 제가 뭐 월급 달라는 거, 일당 달라는 거 차비 안 달라니까 자리만 펴주면 계속 와서 가르쳐줍니다. 김천에는 자주 가셨다면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거창 사과도 나아지고 있고, 사과들이 비료를 워낙 안 주가 요소를 안 줘가지고 사과가 맛없는 사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소 좀 줘라니까 이제 1년에 사과밭에 100평에 요소 한 3포 주는 사람이 나와요. 사과밭에. 그래서 사과 색깔이 좋아지는 거죠. 예. 복숭아에도 그러면
맞습니다. 요소가 보약이다. 보약이다. 요소를 주면 한 5월달 정도 되면 복숭아 잎이 노릇노릇 떨어지거든요. 갈반 예, 뒤에 떨어지죠. 예. 그때 요소를 딱 주면 딱 멈춰요. 그리고 쑥 커요. 그것도 뭐 100평당 그 한 10kg 정도. 관추는 한 5kg 정도. 관추가 있으면 5kg씩 주면 됩니다.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잎이 탱글탱글해야 되는데 잎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식물이 굶고 있다. 굶어서 일을 안 한다. 굶어서. 그 복숭아 빨간색이 뭐가 있는지 압니까? 요소. 요소. 복숭아 노란색은 가리가 냅니다. 멀컹거리고. 내년에는 탄저가 있으면 바닥에 기름 소독, 식용유 퐁퐁, 물 500에 식용유 5리터에 퐁퐁 2리터 정도 넣고 그 제초제가 제초제 칠 때마다 고리 치주면 탄저병 밑에서 잡아요. 밑에서. 땅에서 잡아요. 땅에서 잡고 올라가는 거지. 그 유튜브 방송에 황금알롱법 치고 한 칸 띄워서 복숭아 치면 강의가 많이 나옵니다. 사이마스켓도 강의가 많이 나오고 계속 이래 공부를 더 하시고 이제 우리가 유통업체들이 앞으로는 잘하는 곳이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 들어올 겁니다. 저를 따라서 저 손잡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 만들어 가지고 마음대로 편하게 팔 수 있습니다. 좋은 것만 만들어내면 됩니다. 뭐 쬐끄만한 다이아몬드 한 개 들고 있다고 사랑하면 사람들이 싸게 판다면 금방 옵니다. 돌멩이는 작은 거 들고 아무리 예쁘다고 싸게 판다고 해도 살 안 오고, 귀한 거는 가격 싸고 귀한 게 있으면 금방 옵니다. 우리가 파리채 하나 들고 온 산을 다니도 똥파리 한 마리 잡기 어렵습니다. 너구리 똥산자리 가서 딱 찾으면 똥파리 금방 잡아요. 너구리 똥산자리. 그래서 모든 거는 잘하는 사람은 우리 집에 데려다 하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내가 연구를 하면 돼. 그래서 똥파리 잡아놓고 산에 아무리 댕기도 안 하고 똥마리에서 똥 넣으면 똥파리 10마리 딱 잡아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가 이기든지, 연구를 해가지고 내가 이기든지, 연구를 해가지고 잘한 사람을 우리 집에 데려다 놓든지, 둘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농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이제 이 방법으로 가면 다 맛이 잘 나게 돼 있어요. 잎 색깔 보고 펴 있고 연면십이 주고 하면 이건 잘 돼요. 이파리 힘줄에서는 가리가 많이 들어있으면 빨간색이 나오고, 정상적으로 질소 함량하고 맞으면 노란색이 나오고, 힘줄이. 잎은 색이 진하고 볼록볼록해야 된다. 펴져야 된다. 요게 기본입니다. 엠보싱이 볼록볼록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수확할 때 포도가 단단해야 된다. 멀컹거리는 건 안 된다. 그거는 비록 질소가 부족하다. 그 수확하고 나면 가을에 단풍 들이게 한다. 우리가 가을에 단풍 들이기를 하면 수확 후에 요때는 칼라 2리터에 설탕 3kg에 가리 3에서 5kg를 치면 얘가 단풍이 들어요. 2 내지 한 3회 정도 이렇게 해서 단풍을 들이라. 그리고 단풍 들이고 겨울에는 우리가 유막 코팅해라. 근데 여기 단풍 들일 때 단풍이 70% 들었을 때 막전죠.
단풍이 7, 80% 될 때 막 전쟁하고 가온하우스에서는 단풍이 20% 될 때 가온하우스에서는 금방 불 뗄 거기 때문에 빨리 물구멍이 막혀야 돼요. 그래서 가온 막전쟁. 왜 막전쟁을 해버려야 되냐면 단풍이 들었을 때 막전쟁을 해버려야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포도나무에 진이 나와서 막혀요. 물구멍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가온하거나 물이 줄질 않거든요. 이미 겨울을 안 나지 않습니까? 불때나우스들은, 가온하우스들은. 그래서 가온하우스들은 더 빨리 막전쟁을 해라. 가을에 단풍이 20% 30% 될 때 전쟁을 빨리 해버려. 그래야만이 자기 자른 자리에서 진이 나오고 구멍이 막힌다. 요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그 다음에 얼음이 올 때 유막 코팅해라. 요거는 식용유 18리터, 퐁퐁 4리터 한 번만 살포하면 됩니다. 18리터에 퐁퐁 4리터. 예. 예. 식용유는 18리터 말통 하나. 그러면 겨울에 동계 방제도 됩니다. 이게 벌레도 죽고 나무에 우리가 겨울에 비누로 손 씻고 나면 터잖아요. 근데 여기 코팅이 돼가지고 기름이 발리가 탈수가 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물주기 해라. 그리고 가을하고 나서 우리가 바닥에 깔아놨던 거 하나도 긋지 마라. 요거 그대로 두라는 거지. 내년 봄까지. 왜 요걸 그대로 두냐면 물을 주면 보습력이 좋고 땅이 안 얼기 때문에 겨울에 탈수를 막아줘요. 물을 주면 보습력이 좋고 겨울에 건조 피해를 막는 게 바닥에 깔린 우리가 부직포라든지 비닐에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게 또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는 있긴 있어요. 왜 언제 때 문제되냐면 겨울에 디기 따시면 잘못하면 이기 따시고 순이 빨리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요거 그대로 두고 봄 돼서 이제 날이 풀린다 싶으면 한 2월달 중순 넘게 되면 이제 봄 좀 풀리잖아요. 그때 다 그때 더 놔줄 필요는 없다는 게 그때는 물을 충분히 마음대로 이제 줄 수 있잖아요. 그때 거듭보여야 되는 게 이게 따뜻하면 봄순이 너무 빨리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비가림 재배에서는 봄순이 너무 빨리 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는 거듭가지고 일부 약간 건조를 줘야 됩니다. 건조를 주고 차가운 말로 비닐을 치는데 괜찮습니까? 예, 그것도 뒀다가 봄에 다 봄에는 지온을 올리거나 그 조건을 더 좋게 하면 다리 집에 순이 먼저 나오고 장애가 입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게 1년사입니다. 1년사 포도에. 이제 다 배웠습니까? 대부분의 승리적이지 않습니까? 막전쟁 안 해야 했습니까? 지금 한눈 전쟁 해도 됩니까? 막전쟁 해도 더 전쟁할 게 하면 끝이에요. 막전쟁 하면 끝내. 저는 가을 이때까지 그런 가을 전쟁이 다시 대표님이 하는 대로 그래야 막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 그 단풍이 다 들어가면 약간 진이 나오고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탈수는 많지 덕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진이 나와서 그 물구멍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진이. 그래, 요게 그 자르고 나면 진이 약간 나오고 구멍이 막혀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게, 그 방법이 제일 좋고. 막전적으로 한 놈도 없이 막 몸체. 아니 그 막전전이라는 거는 한눈을 나놓고 내년 봄에 할 수 있는 전기 그걸 막전전이라고. 그렇지. 봄전, 한눈도 안 이해를 잘 하시잖아요. 봄전쟁은 한눈 없이 나가는 이래 생각하고 아이. 계시는 거는 분명히 봄전쟁 할 걸 가을에 다 피라. 그렇지 그래 이야기지 막전 이야기 처음 막민대로 가을에 전쟁하는 거를, 두굴 전쟁을 하지 마라. 봄 전쟁을 해뿌라. 한눈 전지를 놔뒀다 누는 그렇지. 봄에 할 거를 가을에 한 번에 싹 다 해뿌라. 한 번에 싹 잘라뿌라. 이거 반 자르고 하면 절대 안 된다. 한 번에 싹 잘라뿌라. 네. 하여튼, 막전적으로 여보 사천에 수건 좀 잘라. MB 예. 하여튼 지금 여기까지 하신 내용이 우리가, 현재 일어난 일. 일찍하고 관여되는 이슈였고 동장을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동해는, 겨울에 거의 대다수가 탈수입니다. 탈수다. 수분이 부족해졌다. 수분. 여기까지 마시면 됩니다. 수분이 부족해서 일어나 겨울에 건조됐다. 그래서 겨울에 물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겨울 물주기 중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걸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네. 겨울에 물주기. 제가 하여튼, 여기 겨울에 있죠. 물 나오는 날 무슨 물 봅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겨울에 물주기라 하면 어떤 현상이냐면 제가 이거 경험하는데 봄에 전지할 때 살아있거든요. 나름대로 죽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전지할 때 이거 눈이 살아있어. 눈이 살아있을 뿐이지, 예. 피부 껍질이 다 간 거예요. 예. 나름대로 다 죽고 어머니 저 가지 잘라나가요. 2달째도 살아있고. 네. 그러면 그렇게는 겨울에 물을 조금 겨울에 물 풀려고 파이프가 얼어가 있잖아요. 아니 얼리 전에 충분히 좋아요. 그리고, 겨울에야 물을 한만 줘도 물에 담가놓은들 그게 따로 땡기지 뭐하니까 잎이 없으니까 피해가 앞으로 겨울에 잎이 없으니까 물 주는 라인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겨울 물 주는 라인을 한번 1월달에 좀 따신 날짜 잡아가지고, 겨울에 물 주는 날짜를 물을 줘야 됩니다. 겨울에 물을 안 주면 우리가 허당입니다. 겨울에 물을 꼭 줘야 됩니다. 그러면 봄 내에 그 보완식 시설 같은 게 이거 어떤 게 좀 있습니까? 봄 내에는 우리가 밑에다가 이제 보일러라든지 온도를 올려줘야 이게 비닐이 밑에서 추위를 안 타니까 그건 우리가 따로 대처해야 되고, 그거는 시설이라는 그걸 해야 되는데, 겨울에 물주기는 탈수거든요. 이놈들을 땅 위에 얼음 올리가 중요히 하나도 없어요. 땅에 얼음 올리나가 땅에 수분이 없어서 죽고 있는 거죠. 강원도의 사과나무가 눈 올 때는 봄 되면 순이 잘 나요. 눈 안 오면 그 봄 순이 안 나와. 저 김해 딸기가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 사이에 비가 오면 대풍이 돼요. 그런데 지난 겨울 비 하나도 안 오잖아요. 마을큼 다 얼어가 탈수가 되고 전지할 때 살아있어요. 이파리가 쪼그리되고 막 노리 탱탱하게 내려앉아버려. 그 피부가 말라 이래요. 원래 지난해 올해 겨울을 나면서 올해 사과나무들이 탈수가 너무 많이 되고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연면심해도 말을 안 들어요. 봄에는 올라올 때는 나무 몸통을 올라와요. 몸통을 올라올 때는 뿌리가 계속 일을 해. 작년에 뭐가 있던 거 일을 하는데,
연면시가 크면 잘 커. 어느 날 갑자기 요 잎이 오시시한 이렇게 이게 저 잡는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쪼그러져 가지고 펴지더라네. 그건 뭐냐? 껍질 밑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영양이 내려가지는 못해. 못 내려가니까 어때? 뿌리가 굶어가 일어나네. 뿌리가 굶어서 일어난다. 하여튼 겨울에 물 주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요소 주는 게 제일 더 중요하고, 하여튼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영천 사이마스켓 우리 대표님께서 매번 이래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각 박수로 답례를 합시다. 예. 예. 하여튼 우리 농장 대표님이 이렇게 자기가 하는 걸 개방해 오픈하기 상당히 안 쉽습니다. 외부에서 우리가 손님이 오면 이게 하나하나 신경 써요. 하나하나. 그리고 흠도 되고 탈도 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오픈해 준 만큼 저 역시 더 열심히 해서 많은 걸 더 도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고의 농가가 돼서 우리 지역 산업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저도 많이 돕고, 앞으로 우리 영천의 포도, 복숭아 이런 작물들이 발전할 수 있는데, 뭐 여기 또 마늘도 많지 않습니까? 지역에 그런 것들도 저 교육 과정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산업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